주진우 기자 자기 취재차가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기자가 아니잖아요. 선동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걸 보여서 그걸 갖다 또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거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특히 정치가 그런데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 막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최상병 문제잖아요. 그건 좀 다른 케이스거든요. 해병대 전 해병대원이 그렇죠. 가서 이제 뭐 얘기를 그러면 그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받고 당신 의견 듣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입틀막해서 또 쫓아내고 이거는 좀 아니죠. 네,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해병대 최상병 이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제 출국 금지가 됐었는데 지금 뭐 대사로 됐다. 그래서 뭐 몰랐다. 다시 그래서 법무부가 출국 금지 해제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금지 조치 때문에 오늘 오후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일단 해제했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 지시하기 직전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이 또 공수처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사가 됐군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시각이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이었는데요. 11시 45분쯤에 이 전 장관이 가입자명 대통령실에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은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일반 전화 한 통이면 02로 시작하는데 대통령실인 그 번호인 것처럼 보이는 그 번호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휴대전화는 아니었던 휴대전화는 아니었다. 네, 일반 전화. 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 그 누구랑 통화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련의 상황. 지금 호주 대사 임명되는데 이 출국 금지 조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또 임명한 것은 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거 아주 민감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해방 이거는 그 대통령 누가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한 거고 수사를 갖다 무마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법적으로 이걸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입증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화를 했는데 그럼 전화를 누가 했으며 그걸 특정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특정을 한들 그 사람이 또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누군가 정말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폭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선 사실 법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데 어쨌든 확인은 됐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그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거고. 근데 또 호주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국방장관 하다가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석연치 않습니까? 이걸 또 외국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저는 뭐 뇌피셜입니다만은 좀 석연치 않다. 오히려 이제 많이 좀이 아니라 많이 석연치 않죠. 입을 입을 좀 막으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좀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국방부 장관이 외국 대사로 나가는 것도 9년 만의 일이고, 예전에 중국이었는데 이번에 호주로 가잖아요. 김장수 장관이 주중 대사로 간 적이 있고, 근데 특히 이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돼서 특검법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에 대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권력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법까지 지금 패스트트랙에 돼 있는 상황인데 관련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난다 갑자기.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돼 있으면 어쨌든 수사는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국 금지도 해제가 됐다는데 지금도 의혹이 남아 있는데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
뭐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처음에 조사한 수사 자체는 어차피 경찰이 하게 돼 있으니 예. 처음에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저희는 모르죠. 예. 그런데 처음에 조사한 내용을 장관에게 당시 이종섭 장관 지금의 호주 대사 임명된 분에게 보고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해라고 했거든요. 첫 보고는 문제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이첩을 지시해놓고 전화 한 통 받고 180도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때 전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황이고로 당시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입장을 들은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냐라고 경로하자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당시 언론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그렇죠. 것이고. 이거는 전원의 전원인데 예. 어쨌든 진위는 모르죠. 근데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좀 바꿔라고 얘기했다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한 건 알아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큰 사건에 의혹이 있는 건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디오백부터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예. 아 대통령 성정에 그러니까 스타일에 이거 다 그냥 무턱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그런 게 많아서 사실 저희가 무뎌졌는데 입틀막도 그렇고 하나하나 사실은 다 따지고 이건 삼아야죠. 나중에 퇴임 후에도 문제될 만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대통령실- 사회가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통령실의 전화라는 것은 또 굉장히 국가 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전화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건 아닐 거기 그렇죠.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냐라는 것은 이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 입증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일 것 같은데 김수진 평론가는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 이종섭 전 장관이 JTBC에 예. 본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 일반 전화든 휴대전화든 어떤 전화도 받은 것이 없다. 없다. 라는 답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통화는 했지만 최상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라는 예.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다라고 해서 예. 네, 이 전 장관이 이제 이게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화를 했더라도 뭐 관련이 없었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다 해도 통상적인 뭐 외압이 아닌 업무에 관련된 어떤 소통이었는지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전 장관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의혹은 또 더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통령실과 소통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고 누구랑 했는지가 명확하게 네. 밝히지 않으면 이제 의혹이 커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떳떳하고 명확하다면 밝히지 않은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이종섭 장관이었는지 예. 다른 해병대 사령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대통령실 측과 무수한 통화 기록이 있는 것들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통화 기록만 있지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죠. 특이하게 안부 전화를 많이 했어라고 하든지 그게 이제 예. 밝히기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사도 안 들어가는 건 이건 이게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벽에 이제 부딪힌 건데 음. 문제는 뭐냐면 애매모호할 겁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온 전화를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수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네. 그냥 애매모호하게 지금 대답을 한 듯 안 한 듯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난 그 말 들으면은. 근데 이제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단장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H도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황으로 봤을 때는 BH의 압박이 있었다고 이제 청와대에 지금의 용산이죠.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정황인데 예.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그래서 앞서 이제 해병대에서 이거 진상규명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 후보로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 5.18 북한군 개입설 등 5.18 음해 발언을 해왔다라는 논란 휩싸였는데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죠. 네, 도태우 변호사는 2019년 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이라고 하면서도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이라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편바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5.18을 단면적인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인 신화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충분히 검토됐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라며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도태우 변호사가 당의 후보자가 된 만큼 당의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여러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이제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또 좋은 인재 양성 사례를 언급해서 논란을 또 초래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3월 3일 서산 장학재단 행사에서 이토 히로부미 등의 일본 청년들이 주정부 재정국장의 묵인 하에 금괴를 훔쳐 영국으로 유학했던 일화를 성일종 의원이 소개를 하면서 예.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일례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장학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성 의원은 지난 6일에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발언 때문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문자가 갔다라는 당시에 뭐 이런 얘기 있다고 하는데 한편 또 대공 수사권 얘기가 나오네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회복을 또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했다라는 것인데 또 간첩 전력자가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추진해서 현재는 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예. 한 위원장은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고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이제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 또 호남 인사들 많이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어제 인요한 전 위원장 공천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비례대표를 해달라고 인 전 위원장 쪽에 요청을 했다면서 예. 본인 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는 직전 총선의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인 지역의 출신자를 당선권 이내 그리고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 호남 인사들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 전 위원장 말고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호남 인사로는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김가람 전 최고위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오늘 9일까지 예. 공천 신청자를 평가를 해서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최근 도태우 변호사의 5.18 관련 발언, 또 송일정 의원의 또 이토 히로부미 관련 발언들 조금씩 또 이제 어떤 발언 문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또 악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 교수님부터 논평 주시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교양의 성격이 왜 어떻게 이런 교양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보통 무슨 책을 읽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망언 도태우 변호사의 5.18 발언 같은 경우 5.18은 막 국가를 좀먹는 5.18부터 그 다음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폄훼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개입설 등. 이거는 그 전에 그 국힘에서 이런 발언했던 사람 계속 경고를 주어왔던 사안이거든요. 네.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던 이런 사안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배경이 뭘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런 말한 사람이 이게 되지? 그런 국힘에서. 예. 뭔가 좀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쪽 뭐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지역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고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돼서 그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진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애초에 후보자에서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런 폄훼 발언 등은 이미 거기서 컷오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경선에 내보낸 게 문제죠. 예, 경선에 내보낸 게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광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 때부터 국민의힘이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장 어느 득표 또는 지역구에서 의석수 이것보다도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서진 정책이 상당히 전 좋은 거였다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그런 걸 다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한 것도 이렇게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렇거든요. 호남 인사들 상위 순번에 배치시켜 놓고서 5.18은 나라를 좀 먹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건 무슨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이건 벗어난 거다. 그래서 이는 지난번 총선 때 사실 김진태 도지사 등 몇 분이 국회에서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폄훼했다가 상당히 문제가 커졌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5.18 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로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올리자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공천 준다? 모순이죠. 인천시 의회에서도 그 의장이었나요? 예. 5.18 관련 폄훼 발언 있는 것도 신문인가요? 그걸 돌렸다가 예, 그 사퇴에 돌렸다가. 결국 또 사퇴하게도 그분도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이제 또 이 공천 과정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왜 걸러지지 않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호남 우선순위 배정 이런 것도 있고 뭔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 잘 모르겠고. 일단 오늘 당에서는 후보자가 되기 전에 했던 발언은 일단 그렇고 후보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걸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거에 뭐 한 10년 전에 오래전에 했는데 예.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 도태우 변호사의 입장들은 맥락이 크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선거 조작설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란 예.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불복이잖아요.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불복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분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발언은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당과 저희 5.18 문제에 대한 생각은 취임 후에 지난 1월 광주 5.18 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다.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자,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판단해서 이 문제가 더 좀 확대될 수 있을까요? 확대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공천관리위원장이 밀어붙인다.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양성.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또 비춰질 예, 수 예,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 더 하자면 이제 이게 정당의 어떤 노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노동 정책에서 반목해왔던 입장에 있는 김영주 의원도 들어가고 그렇죠. 5.18 관련해서 이 북한군 개입설을 갖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도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이 다 한 당의 공천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면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또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5.18 이 부분은 이제 법적 판단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유죄 판단을 받았던 거고, 이거 사실 예. 범죄 영역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언론의 자유, 뭐 의견의 자유 이럴 수는 없고 설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사람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광주시도 오늘 이제 도태우 변호사 공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추가적 입장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관리위원회 활동 브리핑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혁신과 통합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군요.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활동 브리핑에서 이명백 위원장은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공천을 통해 달성됐다고 자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임 위원장은 경선 지역의 현역 교체율이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고 불출마와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는 현역 의원의 27.1%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 국민의힘의 공천을 중진 불패 경향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민주당 공천과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석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비명 행사라는 평가에 대해 근거가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의원이 총 54명인데 그중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이 20명이고 경선을 치른 의원이 24명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이랑 무조건 다 단수 준 것도 아니고 특혜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친명계 의원으로 공천에 배제됐던 안민석 의원 당 결정 수용하겠다 입장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또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군요. 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돕기도 했던 안민석 의원은 어제 독배를 삼키는 심정으로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면서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 선언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여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예. 용서와 이해를 바란다,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한편 또 조국 혁신당에 속속 합류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는데 일단 황운하 의원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에 갔네요. 네,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비례대표 출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과 상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요. 회견에 동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그의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려서 입당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첫 국회의원이 됐고요. 조국혁신당은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예, 그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됐다는 것인데, 자 일단 민주당 공천 기준에 대한 공관위원장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교수님. 그냥 파렴치하죠.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기 호위 부대 다 뽑아놓고 자기 견해에 반대되는 사람도 다 잘라놓고 나서 이건 혁신이었고 혁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예.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이명배 공관위원장 이분이 이제 학자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학자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학자의 기본적인 건 객관성이고 공정성이거든요. 예. 객관성, 보편성, 공정성 학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겁니다. 그걸 갖고 들어가 가지고 이런 짓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혁신과 통합이었다.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다면 혁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과거에는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졌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나빠졌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혁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비명 행사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나서서 한 것 같은데 예. 최소한 이명백 위원장이 나와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비명 행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뭐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예. 있다고 보는데 이명백 예. 위원장은 뭐라고 했었냐면 앞서 이제 박용진 의원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위 10%냐 얘기하니까 난 몰라 그냥 평가위에서 받아서 통보만 한 거야.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건데 본인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근거가 일단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의 파열음이 친명행제, 비명행사로 불리던 그 단초는 이명백 위원장이 했던 지난 6일 날인가요? 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탄생에 본의 아니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비명을 날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냐라고 됐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예. 최소한 저는 이명백 위원장이 학자로서의 어떤 지위와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인천 계양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죠 원희룡 전 장관 후원회장으로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폭행하고 협박한 분이 있네요. 경찰에 지금 검거가 된 상황이죠. 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를 검거하고 입건을 했습니다. A 씨는 어제 8일 오전 계양역에서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다가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B 씨는 어제 오후 이막동 길거리에서 드릴을 든 채로 너희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사건 이후에 현장 주변에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세 현장에 주진우 기자가 갔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떠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을 방문한 가운데 주진우 기자가 모습을 비췄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욕설과 항의를 듣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한 위원장이 지동 목골시장에 방문을 했을 때 인파 한쪽에 주 기자가 나타났는데요.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은 주 기자에게 몰려가서 여기 왜 왔나 꺼져라 이런 고성을 질렀습니다. 예. 그때 자리를 떴던 주 기자는 오늘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취재차로 방문을 했던 것이고 검사 한동훈을 부정하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뭐 정파를 떠나서 굉장히 지금 선거가 본격적으로 유세에 들어가면 또 과열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진 교수님 이러한 상황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공격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양 진영 모두 뭐랄까? 양진영 모두 그런다 치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천수 공격한 사람 민주당 지지자고 주진우 기자 자기 취재차가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기자가 아니잖아요. 선동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 보여서 그걸 갖다 또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거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특히 정치가 그런데 또 하나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입 막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최상병 문제잖아요. 앞서, 그건 좀 다른 예비역. 케이스거든요. 전 해병대원이 가서 그렇죠. 이제 뭐 얘기를 그러면 했던 그건 것 받아줘야 같은데. 됩니다. 그렇죠. 받고 받아줘야죠. 당신 의견 듣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입틀막 해서 또 쫓아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보면 너무 분노가 많아요. 제가 가끔 평론에서도 유머를 섞어서 하는 게 너무 화내지 맙시다. 그런 면에서 유머를 섞어서 하는 건데 사실 정치인들이 분노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연민에서 나오지 않은 분노는 그냥 화풀이일 뿐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여야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분들이 과연 약자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나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는 많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정말 연민에서 나오는 분노는 별로 느껴보지 못하고 예. 그냥 화가 난 것 같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전염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앞서 이제 다양성이 잘못된 경우에 인용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좌절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상대 어떤 악마화된 상대 세력에게 전가해 놓고 거길 공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약자가 정말 아플 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 감정으로 연민에서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자의 악보면 굉장히 무감해요. 예, 그냥 화풀이가 많은 것 같고 좀 많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그다음에 소송 거구제 이런 구조가 다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자처럼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